자, 네. 냈어요. 네, 자,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자, 요 얘기를 해봤고요. 아, 영상을 안 찍고 있었네. 가만히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베이직 센입니다. 96페이지 4-1번. 자, 96페이지 4-1번은 길이가 32cm인 철사를 구부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 직사각형의 가로를 x,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가로가 x죠. 그러면 세로는 16-x가 되겠죠. 네,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요. 네, 자, 그래서 16-x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가로가 x면 세로의 길이를 16-x가 1번이죠?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x의 값의 범위는 뭐라고 써야 되니? 최대 16까지만 안 가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지금 x는 0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죠. 직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0이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면 도용이 안 되니까 16까지 가도 도용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게 범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에 대한 식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넓이는 s라고 쓸게요. 그럼 x 곱하기 16-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주면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6x,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그래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64, 최대값은 64.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네. 99쪽에 네. 19번. 네, 19번 아까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 문제죠? 네,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됐어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19번 요거를 할게요. 요거는 저도 아까 2학년 애들한테 이거 설명했는데 문제가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게 x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걸 x라고 안 하면 그냥 얘만 없었으면 그냥 풀어도 돼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도 되는데 얘 때문에 꼭 이제 b2가 x라고 놓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쉽냐면 돌려. 네, 지금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쉽게 얘가 x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게요. 요게 x, 그러니까 x가 가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가로가 될 수 있게 그림을 생각하신다면 요거를 이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걸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이 그림 모양은 얘가 6이고 얘가 8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그려. 그냥 이렇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여길 내가 x라고 정하면 되니까. 네,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어야지만 요 1, 2, 3번에 맞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풀어야지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고 제가 이렇게 놓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다 답은 나와. 네, 뭘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꼭 이 방식으로 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 x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 좌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0,8이고요. 그럼 0,8이랑 6,0이면 우리는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1차 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1차 함수가 뭐가 되냐면 x의 증가량이 6이고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8이 1차함수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x라고 정했으니까 x가 가로고 요 좌표는 지금 얘가 y인 거죠. 요 좌표가 지금 x,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8인 거야. 네, 그럼 얘가 세로가 되는 거죠. 이것만 정해줄 수 있으면은 뭐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1번 답이 그러니까 얘예요. 네, 1번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8. 자, 이렇게 정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답이 x의 범위인데 x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까 전 문제에서 한 것처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0이랑 6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얘랑 x를 그냥 곱하는 게 식이죠. 식을 굳이 먼저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D, B, F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전개하시고 마이너스 3분의 4로 묶으면 얘 마이너스 3분의 4를 역수에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역수에서 8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x 되고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그래서 3분의 4에다가 x-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돼서 x가 3일 때 네, 최대의 넓이가 12가 된다. 그래서 3번 답은 12가 답이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저게 아니었다면 문제 오류가 조금 있긴 있지만 풀 수는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쓰고 계신가? 됐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얘를 미지수 x라고 안 정해 놓는다면 그러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도 뭐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얘가 어차피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어차피 1차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관계식이 어차피 요점의 좌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a라고 그냥 두면 되니까 얘를 a라고 두면 요점은 a, 가 되는 거고 관계식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y절편이 6인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3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6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길이를 a라고 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랑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질문은 얘가 x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 방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풀 수는 있는데 아마 부호가 바뀔 거야. 그래서 전개를 이쪽에다 계속하면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에 역수에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8a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도 나오긴 하네.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4의 제곱에 곱하니까 얘도 10이 나오죠. 원래 x 범위를 안 정해놨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네, 그냥 그림 상태에서 바로. 근데 얘가 굳이 x를 세로로 정해놔서 네, 지금 세로 그려서 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그런 게 조금 얘기를 할 수는 있긴 있어서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게 이제 문제풀이를 다 한 거예요. 더 없죠? 다음 진도 나가면 되죠? 오늘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네. 내용 자체가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쭉쭉 설명할 겁니다.
자, 먼저 필수예제 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에 보시면 3차식이 있는데 한근을 2라고 가르쳐 줬어요. 방정식은 뭐든 간에 근을 가르쳐 줬으면 대입하고 보는 거야. 네, 그래야지 A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돼서 A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그래서 A를 구했으면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식을 새로 쓰시는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고, 자, 3차식에 다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1이랑 2로 나타내서, 근데 이미 2가 된다는 걸 아니까 2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럼 2로 나누니까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돼서, 자, 식으로 나타내면은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나머지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뭐 딴 건 볼 필요가 없죠. 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근의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자, 홀수식에다 대입하니까 2분의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된다. 뭐 여기서부터 뭐 뒤에 우리 시험 범위가 지금 148인가? 거기까지거든요. 네, 거의 유형마다 한 2개 건너서 한 문제씩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유형마다 하나씩 나와. 네, 정기평가는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유형마다 거의 하나씩 나와. 하나 2개 건너서 하나, 2개 건너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으로 가요. 필수예제 6번은 중근을 갖도록이라 그랬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조립제법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가르쳐준 것도 없어. 중근이라는 얘기뿐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조립제법이 되죠. 1이랑 x제곱 없으니까 0이고 3k-1에 마이너스 3k, 뭐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얘랑 부호가 반대야. 네. 없어질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는 얘는 조립제법을 1로 하셔야 된다는 걸 그냥 알고 시작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질 수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3K인데 여기가 6K야. 아,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2를 대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1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로 조립제법 해보면 당연히 나눠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3K가 되고 3K가 돼서 0이 됐고요. 그래서 얘를 쓰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k는 0이라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값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얘가 값이 하나는 있잖아요. 지금 1이라고. 그러면 경우가 2가지가 생기는 거야. 첫 번째는 얘가 1이면 여기도 1이 있어야지. 그러면 중근이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얘가 중근인 거지. 그러니까 1이랑 다른 답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얘가 x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무조건 인수분해 했을 때 x-1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그러면 위아래 곱해서 3k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k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대각선을 곱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3k 빼기 1을 한 게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k가 2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얘가 중근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얘가 중근이면 이거는 그냥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 대입하시면 네, 그게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중근이어서.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3k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k가 마이너스 1이어서 k가 1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질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요게 필수예제 6번이었고요.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이요. 필수예제 7번은 뭐 활용이죠.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 가로 세로 정육면체요. 네, 그럼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는 당연히 길이가 같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같겠죠. 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로 세로는 2cm씩 줄였으니까 얘는 x-2가 되고 얘도 x-2가 됐을 거고, 높이는 3cm 늘렸으니까 x 플러스 3이 됐는데, 이거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396이니까 x-2에 x-2랑 x 플러스 3을 곱한 게 396이 돼야 되는 거야. 솔직히 그냥 풀 수는 있어요. 전개 안 하고. 네, 얘는 전개 안 하고 먼저 풀어볼까? 답 알고 시작할까?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396을 3으로 나누면 1, 3, 2가 되고, 2로 나누면 몇이야? 66이 됐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면 11이 되잖아. 이게 소인수분해 한 거잖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두 개가 같은 숫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x-2로 똑같은데? 그럼 얘 같은 숫자 낼 수 있는 거 이것뿐이 없어. 네, 6 곱하기 6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얘랑 쟤랑 지금 몇 차이 나요? 5 차이 나는데 5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짜맞추기 되죠. 네, 길이 구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선 좀 이런 게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6, 6, 11인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8이라는 거 그냥 알죠. 8이 들어가야지 6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는 있지만 그걸 원하는 단어는 아니어서. 네, 자, 전개를 해야죠. 방법은 없으니까 전개를 하시면 앞에 거 3개 곱하니까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해야죠.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3개 곱하니까 플러스 10이죠. 이게 396이 될 거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84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난관이 생겼죠? 조리제법 해야 되거든요. 네,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88, 뭐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 문제는 이걸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8을 무조건 우리는 약수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지금 384를 원래대로 하면 조리제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로 나누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몇이야? 96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얘 또 4로 나누면 그러면은 24가 될 거고, 또 4로 나누면 그러면 얘는 6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겠죠. 그러면은 2의 7제곱 곱하기 3이 지금 소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니까 이거 다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방법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자, 뭐 대략적으로 안 되는 것 정도는 커트해야죠. 1이랑 2는 절대 들어가서 384가 될 수 없어요. 네. 숫자가 너무 작잖아. 뭐 더하기 빼기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3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사이에서 한 요거 사이에서 대입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뿐이 없는 거. 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대입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셋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x의 값은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호가 하나는 반대가 돼서 더 큰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큰 숫자가 돼 있을 때 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x 값은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걸 생각 안 하더라도 가로의 길이가 길인데 양수가 돼야죠. 네, 그걸 생각 안 하더라도. 네, 그 정도는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음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 6, 8, 12, 16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셔서 확인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까 했던 요령이 훨씬 낫죠? 네, 자,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자, 그래서 이제 팔로 조립제법을 해요. 자, 팔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대요. 네, 조립제법 하니까. 그래서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 플러스 48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얘도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뭐 정수, 유리수 이런 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얘도 양수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판별식에 넣어봐야 돼. 그래서 얘 판별식에 넣으면 49 마이너스 4 곱하기 48이 되니까 음수가 나오죠? 네, 얘는 허근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얘만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다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를 잘 읽으셔야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자, 뭐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5까지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앞에 거는 그냥 저런 계산이었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 근각의수와의 관계. 네, 이걸 다시 하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 진도 어디까지 나가나요? 이거 쭉 설명할 거야. 쭉쭉쭉. 여기 다 근각에서의 관계거든요. 다 설명해야 돼요. 아, 129까지야. 숙제는 우선은 그거는 조절해야죠. 네. 진도북은 여기까지 나가겠죠. 129까지. 워크북은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진도북은 우선 129까지 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진도가. 우리가 몇 페이지부터 시작했죠? 오늘? 123부터 시작했죠? 진도만 내도 되잖아. 네. 자,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미 배웠죠?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뭐 이렇게 했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플러스 곱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게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예요. 3차 방정식도 이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 모양은 근이 있어야 되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거기에서 얘는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넘기면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요걸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곱셈 공식이 보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고 x세제곱이죠. 여기가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합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알파가 x가 되고 마지막 뒤에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쓸데가 없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전개한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자리가,
자, 세근의 합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세근의 합자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a분의 b를 한 거에 마이너스를 한 거랑 같다. 자, 이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네, 지금 a분의 c를 한 거랑 같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뒤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네, a분의 d의 마이너스 한 거랑 같다라는 거를 외워두시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3차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요 공식을.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뭐 밑에 전개한 방식이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세근의 합의 부호반대는 요 자리, 두 근끼리 곱한 거의 합은 요 자리, 세근의 곱의 부호반대는 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는 부호가 반대다. 네. 세근의 합이랑 세근의 곱을 구한 다음에, 자,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켤레근 얘기하는 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별로 미리 얘기할 필요 없는 데여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까먹었으면 또 다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계속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식을 보고 바로 쓸 수 있어야죠. 세근의 합은 1분의 2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이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1이고, 세 개를 곱한 거의 값은 1분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여서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구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를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3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에 뒤에 거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 2번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뒤에 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방금 구해놓은 답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1. 얘가, 이게 마이너스였죠. 요거 마이너스니까 얘도 1.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써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4고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네. 아, 근데 알파, 베타, 감마를 또 용어를 모를 수가 있겠죠. 자, 한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고 같긴 한데 없을 테니까. 읽을 줄은 알아야죠. 네, 자, 기호가 이제 다른 게 나오는데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하시면서 나오게 될 기호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 뭐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까지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네, 그 문자로 정할 때에는.
뭐 4차식이면 데이터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열심히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감마, 데이터, 이렇게. 네, 읽을 줄 아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세타. 네, 보통 이제 세타 같은 경우에서는, 각도 표시할 때 좀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파이는 알 거고. 근데 파이가 두 개죠? 위에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이고, 네, 밑에 파이는, 이제, 고등수학 이제 2학기 내용에 들어간 집합을 배우는데, 네, 집합에서 이 공집합, 네, 표시하는 걸 이렇게 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메가. 오메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네, 자, 오메가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좀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 네. 그 얘기 하려고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용어 모르시면 읽을 줄도 모르면 안 되니까, 네. 한 번씩 보시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이거 됐죠? 넘어가요. 아마 여기 밑에 이렇게 통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실 거예요. 네,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잘 안 되시면 제가 또 풀어 드릴 거니까,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공식을 좀 외워두셔라. 공식 모르시면 다시 공식 달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직. 네, 그러니까 다시 보면서 다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9번으로 갈게요. 필수예제 9번으로 보시면, 식을 새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3차 식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세근의 합을 또 구하시고, 그럼 3이고,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2고, 세 근의 곱은 1이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보고 이 숫자를 확인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식에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한 게 첫 번째죠. 세근의 합이겠죠. 그래서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플러스 3이라고 쓰셔야 되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이 될 거고,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개 곱한 거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거 전개해서 이거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얘는 알파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값을 하나씩 구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옆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두 쌍씩 있죠. 그러니까 얘는 6이겠죠. 3 더하기 3이 돼서. 그리고 111 있으니까 3이 됐어요. 그러니까 7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고
3이고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3이죠. 자, 식을 쓰실 때는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 0. 이게 답이야.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규칙은 있잖아요. 세근의 합, 2개씩 곱한 거의 합, 3개 곱한 거.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계산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원이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답은 맞냐? 네. 네, 맞네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돼요. 자, 이제 3차식의 켤레근의 성질. 자, 켤레근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얘가 3 플러스 5면 이걸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3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근은 무조건 3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러면 지금 알파랑 베타는 아는데 감마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세근의 곱의 부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개 곱하면 4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의 감마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야. 합차 공식을 해보니까 얘는 9-5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4 곱하기 감마를 한 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감마가 1이라는 걸 구해버린 거죠. 그럼 감마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세근을 다 알아버렸죠? 그러면 세근을 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A도 구하고 B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얘네 3개 더하면 그게 A잖아. 부호 반대가 A잖아. 이거 3개를 다 더하니까 7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합이잖아. 이거 2개 곱한 게 방금 4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봤자 3 플러스 루트 5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5겠죠. 그래서 더하니까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10이 되죠. B는 10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한근이 알파가 1 플러스 i라면 베타는 1 마이너스 i일 거고 감마를 또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x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x제곱에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0이란 얘기야. 지금 x제곱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감마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또 감마를 다 구해놓고 또 다시 A, B를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2개씩 곱하면 얘랑 얘랑 합차 공식하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이제 좀 외워야죠. 이건 2죠. 네, 그래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i 자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죠. 이거 곱한 게 아까 2였잖아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B가 부호 반대여서 4죠. 네,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129까지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